자, 반갑습니다. 전 여교육의 이슬건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물리스 그래머 부정사 3강 그 해석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의문사 플러스 투 동사 원형, 그러니까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 즉 의문사 구에 관해서 좀 자세히 학습을 좀 해봤는데 이 부분 자체가 다소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 의문사 구, 의문사 플러스 투 동사 원형에 관해서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 제반이 되는, 즉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는 그 문법적, 기초적인 문법적 지식들이 좀 필요하다 이겁니다. 뭐 명사라든지 또는 한정사라든지 또는 부사, 좀 더 나아가서는 미완성, 완성 이런 개념들을 좀 제대로 알고 있으셔야만 지금 바로 이 부분이 제대로 좀 이해가 되시리라 저 또한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이번 강좌에서는 제가 좀 많이 실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의문사 플러스 투 동사원형 이 구조를 좀 제대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예비적인 지식들을 제가 좀 많이 실어드릴 거니까 이 강좌들을 꼭 좀 참고해 주셔가지고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강좌를 다시 한 번 더 들어주십사 이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의문사 구가 뭔데? 의문사 구라는 건 일단 명사의 일종이야. 우리가 명사처럼 쓴 말이거든.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의문사, 그러니까 WH 있죠. 이 WH를 우리가 의문사라고 부르는데 그 뒤따라서 to 동사원형이 함께 쓰일 때가 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WH 플러스 to 동사원형, 바로 이 구조 전체를 우리는 의문사구라 부르자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 의문사구는 결국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의문 대명사구, 의문 한정사구, 의문 부사구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것의 하위 종류로 총 10가지 개념 정도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what to do나 또는 whether to까지 이와 같은 표현들을 하나의 덩어리를 좀 외워주십사, 그 해석 방식 자체를 하나의 덩어리째로 외워주십사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법 자체를 간단히 한 번 더 복습을 해드리면 what to do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to 이하 전체는 할지 정도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what to do는 무엇을 할지 또는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밑에 which to는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누구를 해야 할지, 누구의 명사를 해야 할지, 무슨 명사를 해야 할지, 어떤 명사를 해야 할지, 어디로 또는 어디에 to 동사원형 해야 할지, 또는 언제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whether to 같은 경우에는 그쵸, 할지 말지 이 정도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즉 어려운 것은 이 해석법이 아니고 구조였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명사, 한정사, 그리고 부사에 따라서 이 to 이하의 그 뒷구조가 완성이 되느냐 또는 미완성이 되느냐 이것이 천차만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수업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앞서서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그 문법적 지식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부족하시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 또 실어드리는 이 강좌를 꼭 좀 봐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구조가 미완성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이나 어떤 구조 자체가 미완성이면 우리는 명사를 써야 돼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떤 구조가 완성이면 부사를 써야 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좀 더 알기 쉽게 문장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I don't know what to do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라고 했을 때 우선 분석을 좀 해드리면 I don't know 뭡니까? 나는 잘 몰라가 되겠죠. 이랬을 때 know라는 것은 무언가를 알다, 모르다 정도의 뜻을 갖고 있는 그쵸, 타동사죠. 그래서 뒤따라서는 여기 what to do 전체가 목적어, 저희가 이 의문사구 이 전체 덩어리가 애초에 명사적 용법의 일환이니까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거 뭐 별로 이상할 거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what to do, 이 what to do를 형성하는 이 세 단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조인데, 바로 여기서 이 what을 딱 지워보면은 미완성임을 단번에 캐치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do라는 것은 애초에 무언가를 하다, 타동사잖아. 타동사니까 뒤따라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목적어 나와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뒤따라서 목적어 없지. 이런 식으로 what to do와 같은 이와 같은 구조는 즉 미완성 구조를 이끌더라. 보통은 목적어나 보어가 빠지는 이와 같은 미완성 구조를 이끌더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하니까는 봐봐. 애초에 이 what 있죠. 해석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무엇을 느낌 오십니까? 무슨 말이냐? 이 what 자체가 지금 을 개념으로 해석이 되고 있잖아. 됐죠? 다시. do는 무언가를 하다 타동사라며. 그럼 뒤따라서 목적어 필요하지. 근데 목적어 없는 게 맞다고요. 이게 왜 맞는데? 애초에 이 what 자체가, which 자체가, who 자체가 그쵸?
목적어 개념이기 때문에 얘를 제외하고 나면은 뒤따라서 목적어 없어야 맞지. 이거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왜 미완성이 돼야 되냐면 what, which, who. 애초에 이 의문사들이요. 뒤따라서 의미상 행위의 대상이 되는 즉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지금 을르를 붙여서 해석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주셨다고요. 되었죠?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다시 한 번 더 여기 이 위의 강의들 참고해 주시고 꼭 좀 다시 한번 봐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려 잘 봐봐. 밑에 있는 말이랑 지금 제가 지금 구조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미완성이면 지금 미완성이잖아. 그럼 품사 뭐 써야 되니? 그치, 명사 써야 되지. 그래서 의문 대명사를 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요. 됐죠? 아, 이거 해석 좀 안 해드렸는데 봐봐. I don't know what to는 나는 모르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른다고. 얘가 지금 목적어, 즉 을개념으로 해석이 되고 있으니까 do 뒤에는 목적어 없는 게 맞다. 얘가 오히려 목적어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what, which, who, 즉 의문대명사는 그 뒷구조가 미완성 구조로 떨어진 게 맞다. 주로 목적어 또는 보호가 없는 미완성 구조다. 됐죠? 자,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부사 나왔죠? 그럼 뭐라 되겠습니까? 완성이면은 더 이상 명사를 쓸 자리가 없어서 명사를 쓸 자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품사 뭐 써야 되는데 부사 써야 돼. 이거 이해되십니까? 다시 의문 부사를 왜 쓰는데? 이제 명사 쓸 자리가 없거든. 이유가 뭡니까?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문 부사 where, when, how 여기까지 편의상 whether까지 딱 넣어드리면은 의문 부사라 부를 수 있는데 이러한 의문 부사 뒤에는 그쵸 완성 구조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의문 한정사 부분이었는데 이 한정사가 애초에 무엇이었냐 이 개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한정사라는 건 명사를 한정하는 말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정사 뒤에는 명사가 따라 나와야 돼. 이랬을 때 느낌이 빡 오셔야 된다고. 즉 뭐냐, whose, what, which 이런 애들은 일제히 한정사라서 뒤따라서 명사를 끌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whose 명사, what 명사, which 명사 얘들을 없다고 쳐버리면 뒷구조는 어떻게 되겠냐. 즉 명사가 사라지니까. 그치, 미완성이 돼야지. 이 부분을 꼭 좀 이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다시 의문 한정사는요 뒤따라서 명사를 이끌고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단어를 다 지워보면은 뒷구조, 이 투동사원형 그 뒷구조는 다 미완성이 된다고요. 명사가 빠졌으니까. 제가 이 부분을 왜 계속 강조를 드리냐면은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what이 맞느냐 또는 where가 맞느냐 딱 물어본다고요. 뒤따라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to, x, 뭐 to do, 편의상 x. 답은요. 볼 것도 없이 미완성이니까 what 골라야지. 이렇게 간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또는 이렇게 또 물어보지. when이 맞니? 또는 또 which가 맞니? 또 물어보죠. 물어보고서 to 들어간 다음에 뭐 이렇게 할게요. make a decision. 이렇게요. 됐죠? 답은 뭡니까? 답은 당연히 when이지. 왜? 얘 타동사인데 make, 그쵸? 타동사 그 뒤에 목적어 다 나왔잖아. 즉 완성 구조니까 이때는 볼 것도 없이 위치를 고르시면 안 되고 when을 골라야지. 이런 식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when이 맞느냐, which가 맞느냐, 즉 어떤 WH를 써야 되느냐는 여러분들 뒷구조를 안 보고서는 정확히 답을 고르실 수가 없다고요. 즉 뒷구조를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의문대명사는 결과적으로는 미완성 구조가 나오고요. 얘도 미완성이고 명사 빠졌으니까. 그런 다음에 where, when, why, how 뒤에는 일제히 완성 구조인데 제가 지금 how에는 별표를 좀 쳐드렸죠.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절개념 딱 들어갔을 때 좀 꼼꼼히 다루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자, 12번입니다. How to live longer is a topic that has fascinated mankind 정도 되는데 자, 주어 찾으시면 그쵸, how부터 어디까지? longer까지가 주어다. 됐죠? 애초에 의문사구도 명사적 용법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 의문사구 덩어리 전체가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쓰일 수가 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은요. how to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지. 근데 어떻게 해요? longer. 더 오래가 되겠죠. 얘는 수식어입니다. 편의상. 그래서 어떻게 더 오래 살지는 주어죠. 어떻게 더 오래 살지는 이다. 근데 뭐냐면 a topic. 주제가 되겠죠. 근데 어떤 주제인데 자 나왔네요. 관계사입니다. 자 관계사에 관해서도 우리가 절개념 가서 좀 배우기로 하고 간단하게 구조만 좀 적어드리면 명사, that, x 동사 이렇게 나오죠. 자 해석은 동사하는 안명사 이렇게 좀 읽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 that은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주격 관계 대명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죠? 주격 관계 대명사 왜? 뒤따라서 주어가 빠졌으니까.
되셨죠? 그래서 동사는 안명사인데 뭐 하는, 그쵸? 여기 맨카인드까지가 터픽을 꾸미는데 주어가 없고요. 자, 완료 잡혀있죠? 했고 지금도 그러한 안명사, 이렇게 좀 의미를 살려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fascinate 뜻이 뭐냐면은 유혹하다, 매료시키다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타동사, 그에 대한 목적어. mankind, 인류가 되겠죠. 그죠? 인간이라고 읽어볼게요. 그래서 인간을 매료시켰고 지금도 그러한 주제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에서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장수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은 그 주어는 바로 뭡니까? 주제인데 어떤 주제냐면은 인간을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매료시켜왔던 그러한 주제이다가 되겠죠. 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13번. I haven't decided what to buy my son for Christmas. 정도가 되는데 나는요. 자, 여기에서 역시 완료가 잡혀 있어요. 됐죠? 그런데 여기 부정어가 보이니까 결정하지 못했고 지금도 그렇다. 근데 무엇을 결정하지 못했냐면 decide 타동사의 목적어 전체 쫙 여기까지입니다.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는데? what이 보이죠? 자, 퀴즈입니다. 별표. what 뒤에는 완성일까 미완성일까? 미완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요. what은 우리가 의문 대명사라며. 맞아요. 의문 대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뒤따라서 구조는 고지고대로 미완성이 돼야 된다고. 보이십니까? 타동사, 목적어. 선생님 완성인데요. 완성 같니 미완성 같니? 다시 한번 물어볼게. 선생님 목적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완성인데 그럼 what이 틀린 거 아닙니까? 하시면 안 된다고. 왜? by라는 이 동사는 사형식, 그러니까 목적어를 두 개 이끌 수 있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에게 무언가 을를 사주다. 이런 식으로 by라는 동사는 소위 말해 사형식 구조로 목적어 두 개 이끌 수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서 간접 목적어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즉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눈에는 완성처럼 보이지만, 겉보기에는 완성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미완성 구조다. 챙겨가 주셔야 된다고. 즉 뭐가 없냐? 지금 직접 목적 빠져 있다고. 을를 개념이 빠져 있다 이거죠. 왜? 왜 빠져 있는데? 그치, 이 what이요. 을를 개념, 즉 직접 목적어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구조가 섬세하게 보이실 정도로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지만 내가 안심이 돼. 여러분들 점수가 허무맹랑한 점수가 아닐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은요. 무엇을 사줄지. 그 누구에게? 내 아들에게. 되었습니까? 자, 이렇게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what부터 어디까지? 크리스마스까지가 다 이 decid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죠. 즉 의문사구 목적어인데 그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서 by는 그쵸, 사형식 동사로서 직접 목적어 빠져 있고, 근데 왜 빠져 있느냐? 그치, 이 what이 직접 목적어니까. 그래서 내 아들에게 무엇을 사줄지를 이 전체 목적어, 그것을 아직은 결정하지 못했어. 됐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 정도로 좀 의역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초행해서 다시 한 번 더. 나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 근데 무엇을 내 아이에게, 내 아들에게 사줄지를 아직 결정 못했는데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밑에 거 한번 읽어드리면 의문 대명사 누가 있더라? 그치, 3인방 나와야죠. who, what, 위치입니다. 이거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3인방을 의문 대명사라 부르는데 플러스 to 동사원형은 목적어가 빠져있는, 뒤따라서 주로 목적어가 빠져있는 미완성 구조다. 챙겨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이제 뭐가 나왔냐면 14, 15. 이 부분이 좀 중요했는데, 자, 위에 거 제가 개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의문사 구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여기에선 얘가 지금 의문사절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문사구, 지금껏 우리가 지금 배워왔던 것은 의문사구인데 시험 문제에서 좀 물어보는 것은 특히나 우리 학교 내신 시험이 있죠.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의문사절을 의문사구로 또는 의문사구를 의문사절로 한번 바꿔보라, 이게 영작 시험으로 많이 나옵니다. 서술형.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우선 의문사구라는 건 이거잖아. 뭐 WH 나오고 to 동사원형 나오고 이렇게 쓰는 거다. 뭐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의문사절, 절이라는 개념을 딱 놓고 보면 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쵸, WH가 나오긴 하는데 의문사니까. 근데 뒤따라서 그치, 주어동사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 WH 플러스 주어동사 구조를 WH 플러스 to 동사원형 구조로 한번 바꿔보라,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은 간단히 좀 보여드릴게. 우선은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뭐냐면 여기 주어 보이죠? 즉 의문사절에서의 주어 있죠. 얘가 주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있다면 얘랑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편의상은 제가 여기 주절의 주어를 1이라고 치고요. 여기 있는 의문사절에서의 그 주어를 2라고 치면 주어 1과 주어 2는 뭐가 돼야 된다? 네, 일치가 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동사는 보통 조동사형으로 실현이 돼 있어요. 이때 쓰이는 주로 쓰이는 조동사는 should가 괜찮고요. 또 can도 괜찮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will도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의문사절 내부에는 should, can, will과 같은 조동사가 필요하다 이것이죠. 그 뒤따라서 동사원형 물론 이렇게 쓰이겠죠. 바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일단 만족이 돼야 돼요. 다시요. 우리가 의문사절을 의문사구로 바꾸어 적을 때는 우선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고요. 막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호환해서 바꾸어서 쓰는 건 아니고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어딘가에 나와 있는 주절의 주어 1과 의문사절 내부에 있는 주절의 주어 2 있죠? 얘가 우선은 일치해야 됩니다. 이 조건이 일단 만족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로 이 의문사절 내부에는 그쵸 조동사가 적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should, can, will과 같은 됐죠? 바로 이러한 경우에만 우리는 의문사절을 의문사구로 바꾸어 적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은 우선은 주절의 주어와 여기 의문사절의 주어가 일치하죠. 이 경우에는 그쵸 의문사절 내부에 있는 주어 1을 날려버립니다. 안 적으셔도 된다고. 그런 다음에 뒤따라 남아있는 이 should, can, will과 같은 이 조동사 있죠? 얘를 바로 이 to로 바꾸어 적는다가 됩니다. 그리고 뒤따라 남아있는 동사 원형은 고지고대로 딱 붙여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가 문장을 한 번 더 보고서 꼼꼼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르는데 근데 무엇을 모르냐면은 그 전체 목적어가 이 where절이 되겠죠. 보이십니까? 다시. where절인데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절이라 불렀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해석은요. 어디에 내가 머물러야 할지를 나는 몰라. where절 간단하게 해석법 좀 적어드리면 where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완성절이 나오거든요. 얘 해석 어떻게 하냐면 주어 이가 어디에 또는 어디로 동사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주어 이가 어디에 또는 어디로 동사하는지 그에 맞게끔 좀 해석을 해드리면 어디에 내가 머물러야 할지 그리고 tonight은 오늘 밤 정도로 수식어 처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 해석은 나는 모른다. 나는 뭘 모르는 거냐면 어디에 내가 오늘 밤 머물러야 할지를 전체가 목적어 그것을 모른다가 되겠죠. 자, 이러한 경우에 where I should stay 바로 이 부분이 의문사절인데 의문사구로 바꾸어 적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일단 두 가지 조건을 한번 더 볼게요. 주절의 주어 1과 의문사절 내부에 있는 주어 2가 일단 일치돼야 된다. 자, 일치하고 있죠. 자,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치. 의문사절 내부에 조동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자,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된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 의문사절을 15문장의 의문사구로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면 일단 앞에는 건드리지 마시고 여기에 지금 의문사절 내부에 있는 주어를 날리죠. 날린 다음에 이 should를요. 그쵸. to로 바꾸어 적고 뒤따르는 어구들을 그대로 적어주신다. 이 말이죠. 자, 되셨습니까? 자, 그대로 14문장을 제가 한번 해석을 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15문장을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언어적으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13번부터 나는 모른다. 그래서 뭘 모르냐면은 내가 오늘 밤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를 모른다. 자, 15번입니다. I don't know. 나는 모르는데 뭘 모르는 거냐면 그쵸. 어디에 오늘 밤 머물러야 할지를 모른다고요. 의미상 한번 곰곰이 따져보면 역시나 머무르는 행위의 주체도 나고 모르는 주체도 나라는 거 의미 오시죠? 자, 다음에 16번입니다. He will let us know when to play the violin 정도로 되는데 자, 여기서 let us know는 알려주다 정도로 우리가 의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좀 더 딱딱하게 직역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let 목적어 동사원형 이 구조 해석되시죠? 뭡니까? 밑에도 좀 적어드렸는데 목적어 이가 동사원형 하도록 허락하다 정도 뜻입니다. 다시요. 목적어 이가 동사원형 하도록 허락하다. 이 정도의 해석인데 자, 여기에서 그는 허락할 것이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us는 목적어고 know가 동사원형이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적어드린 토시를 따다다다 붙여가지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읽어보면은 그는 허락할 것이야. 우리가 알도록. 그는 우리가 알도록 허락할 것이라는 것은 그는 우리에게 알려줄 거야 정도로 의역이 된다고요.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그는 우리가 알도록 허락해 줄 거야. 다시 말하면 그는 우리에게 알려줄 거야. 아시겠죠? 근데 무엇을 알도록 허락해 주는 거냐면 when to play the violin 뭡니까? 언제 우리가 그치 바이올린을 연주해야 할지를 우리가 알고 보면은 뭐 여기서는 뭐 연주하다가 되겠죠. 또는 뭐 제3자가 연주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튼
언제 우리가 바이올린을 연주해야 할지를 바로 알려줄 거야. 그래서 편의상은 이 when부터 어디까지, 바이올린까지가 이 know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고, 언제 바이올린을 연주할지를 우리에게 그는 알려줄 거야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where, when, 바로 이 일제히 의문부사 같은 경우에는 뒤따라서 완성구조를 이끈다. 그도 그럴 것이긴 play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나와 있고요. 애초에 이 stay는 자동사로서 목적어 이끌지 않지 않습니까? 즉 수식어가 지금 나와 있는 역시나 얘도 완성구조, 얘도 지금 완성구조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보면은 포인트 체크업 50 한번 풀어보면 A, B, C에서 각각 알맞은 어떤 어법상의 표현을 한번 골라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번부터 her mission 뭡니까? 그녀의 임무가 되겠죠. 그녀의 임무는 이다가 되는데, 자, 저번 시간에 그쵸, 비동사 뒤에 바로 그 주격 보호 자리에 to 동사원형이 쓰이는 거 지금 이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찾는 것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찾는 것이냐면 the spy, 바로 간첩을 찾는 것이죠. 근데 어떤 간첩이냐면, 자, 역시나 주격 관계되면서 나왔습니다. 한 번만 더 적어드릴게요. 뭐냐면 명사 후 그런 다음에 x 동사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랬을 때 이 who를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라 부르고 해석 자체는 동사하는 안명사 이 정도로 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후절이 후부터 police까지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수동태로 잡혀있죠. 우리가 이 플랜트 뜻이 뭐냐면 무언가를 심다, 뭐 식물 따위를 심다 뜻이거든요. 근데 BPP 수동태로 적혀 있으니까 심어진 정도로 수동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in the police 뭡니까? 네, 경찰서에 정도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조용히 해서. 그래서 그녀의 임무는 찾는 것인데, 찾아내는 것인데, 무엇을 찾아내는 것이냐면 바로 간첩을 찾아내는 것이죠. 근데 어떤 간첩인데? 바로 심어진 간첩이죠. 어디에? 그치, 경찰서에. 경찰서 내부에 심어져 있는 그 간첩을 찾는 것이다. 무엇이? 그녀의 임무가. 그래서 여기선 볼 것도 없이 to find, 그치, 동사원형 이렇게 맞추어 적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됐죠? 자, 다음에 B번입니다. Our speech teacher taught. 자, 여기서 일단은 taught 해석을 해보면 우리의 여기서는 speech teacher라는 것은 그치, 스피치 강사가 되겠죠. 또는 스피치 교사.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해야 될지 그렇게 알려주는 교사가 되겠는데, 그 스피치 교사는 taught. 여기 taught이라는 것은 teach라는 동사의 과거형이다.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가르쳤다가 되는데 지금 선택지가 how가 맞냐, what이 맞냐 물어보고 있죠. 느낌이 빡 오셔야 돼요. 아, 이거 완성 미완성 물어보는 문제네. 그리고 눈이 뒤로 빨리 갔다가 오셔야 되는데 mak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announcement가 딱 잡혀 있으니까 볼 것도 없이 how가 맞다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푸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문법적인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거의 뭐 0.5초 만에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to make, 만들어야 할지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역시나 이 teach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전체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표현 하나 익히실 필요가 있죠. make an announcement, 발표하다 정도로 해석합니다. 발표를 만들다 라고 직역이 되는데 그냥 발표하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표해야 할지를 가르쳤다. 됐죠? in, 어디 속에서. 어디 속에서냐면은 자연스러운 방식 속에서, 의역하면 자연스럽게 정도가 되겠죠. 최종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스피치 강사, 스피치 교사는 가르쳐 주었는데 어떻게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발표를 할지를 가르쳐 줬죠.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C번. The company should choose. 자, 또 나왔네요. whether이 맞는지, which가 맞는지. 뭐가 맞습니까? 자,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얘는 완성이고 얘는 지금 완성이죠. 역시나 눈이 빨리 들어갔다가 오셔야겠네요. 보이십니까? 런치 타동사, 목적 보이는데, whether. 되셨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빨리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꼼꼼히 한번 분석을 해보고 해석을 좀 해보면 그 회사는 주어져 should choose, 선택해야 한다. 선택해야 한다. 근데 무엇을 선택해야 하냐면 전체가 목적어입니다. whether to, 할지 말지를 선택해야 한다. 런치라는 건 출시하다 뜻입니다. 근데 무엇을? 새로운 모델이 되겠죠. 그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지 말지를 선택해야 한다. 근데 언제? 그쵸. 이번 해에 출시할지 말지를 선택해야 된다가 됩니다. 주의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회사는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번 해에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지 말지를 택해야 된다. 결정해야 된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면 저희가 의문사구, 즉 의문사 플러스 to 동사원형에 관해서도 좀 제대로 다뤄봤는데, 아무렴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즉 완성 미완성 개념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법 문제로 자주 출시가 되다 보니까 꼭 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해를 해달라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명언 한번 보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He or she will always be a slave who does not know how to live upon a little. 와우. 여기 지금 호레이스라고 적혀 있는데 호레이시우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의 시인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he or she. 보통 우리가 이제 중성적인 어떤 표현으로서는 he or she를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또는 그녀 정도로 의미를 좀 살려볼게요. 그 또는 그녀인데 그 또는 그녀는 will always 항상 될 것인데 여기서 비동사가 이다 뜻인데 우리가 약간 미래적인 표현으로 읽을 때는 의역해서 되다 정도로 읽습니다. 그래서 될 것이다. 항상 될 것인데 근데 뭐가 되는데? a slave. 직접 보죠. 그래서 노예가 될 거랍니다.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또는 그녀는 항상 노예가 될 거야. 다음에 여기에 지금 who부터 여기 little까지가 소위 말해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결국에는 앞명사가 무엇이냐? 꾸며주는 명사는 앞서 있는 he or she 이 대명사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그 또는 그녀는 정도로 언어적으로는 좀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직독직해 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그녀는 정도로 풀어서 좀 읽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한국말에 좀 맞게끔 그래서 꾸며주기식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여기 지금 주어가 없다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 does not know 알지 못하는 그 또는 그녀 정도가 되겠죠. 근데 뭘 모르는 거냐면 know 타동사이고 목적어 how to live upon a little 까지가 세부적인 이 know라는 타동사의 또한 목적어가 된다. 여기부터 여기까지요. 그래서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그 또는 그녀가 되겠죠. 그 다음에 upon a little 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기서 upon의 뜻 또는 그 on의 뜻 있죠. 얘는 의존해서 뜻입니다. 이 정도로 의역하세요. 의존해서. 근데 어디에? 얼마 안 되는 것, 조그만 것 또는 뭐 약간의 것 이 정도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것에 의존해서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후절 전체만 한번 다시 해석해드리면 알지 못하는 그 또는 그녀죠. 근데 무엇을? 어떻게 살지를 바로 조그만 것 또는 약간의 것에 의존해서 약간의 것, 조그만 것에만 의존해서 어떻게 살지를 잘 모르는 그 또는 그녀는 항상 노예가 될 것이다.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이거 어떤 의미인지 한번 곰곰이 파악을 해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 또는 그녀는 항상 노예가 될 것인데 그 또는 그녀는 어떤 그러한 사람이냐면 바로 알지 못하는 조그만 것에만 의존해가지고 어떻게 살지도 그렇게 모르는 그 또는 그녀는 항상 노예가 될 것이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치. 검소한 것, 정말로 상황 자체가 녹록지 않을 때가 있잖아. 그죠? 뭐 돈도 없고 또는 시간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정말로 비참한 상황에 우리가 취할 수가 있겠죠. 어떤 인생의 한 장면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정말로 조그만 것에도 우리는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해됐죠?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나는 정말 실패자야. 루저야. 나는 정말 비참해. 나는 정말 보잘것없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인생 살기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분들은 어떤 분이냐? 바로 노예가 될 것이다. 항상. 노예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즉 노예가 아닌 반대말 뭡니까? 주인이죠. 어떤 이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다룰 수 있는 주인이 되려면은 조그만 것에도 의존해가지고 어떻게 살지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요. 다시 한 번 더. 그 또는 그녀는 항상 노예가 되기 마련인데 그 또는 그냥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치 결코 모르는 사람 어떻게 살지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요. 조그만 것에 기대어서 내가 손에 많이 없지만 이 조그만 것이라도 붙잡고 열심히 살아갈 생각을 해야지. 근데 그 조그만 것에 의존해서는 어떻게 살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노예가 항상 될 것이다.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호레이시우스라는 사람이 하는 말은 그치 아무리 내가 가진 게 없을지라도 그것을 꼭 부둥켜 잡고 그것에 의존해서 열심히 한번 살아가 보라. 뭐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